안녕하세요. 트레이더 홍혜인입니다. 올해 1월 암호화폐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인데요. 이를 계기로 이젠 비트코인이 적어도 투기가 아닌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미국에 이어 캐나다, 독일, 브라질, 호주, 스위스가 ETF 승인을 했고, 지난 4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홍콩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세계 최초로 동시 승인했는데, 금융 허브 위상이 옅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에서 홍콩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하샤기금과 보세라 자산운용은 각각 별도 성명을 내고 현물 ETF 승인 소식을 전했는데,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틀어막은 중국 정부가 홍콩을 통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한 데는 이를 통한 자금 유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명목상으로 이완화돼 있는 홍콩을 활용하면 가상자산을 금기시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중국은 반대지만 국제도시인 홍콩을 통해서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업계에선 이번 ETF 출시를 통해 홍콩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한편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영향력도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해석이 가능한 데는 이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은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는 거겠죠. 올 초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미국 11개 ETF는 현재까지 약 590억 달러, 하나 약 82조 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는데, 블랙록으로만 150억 달러가 유입된 걸로 밝혀져 홍콩을 통해 해외 자본이 유입된다면 중국 정부의 외자 유치 고민이 완전히 해소되겠죠. 특히나 2020년부터 중국 정부는 다방면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디지털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구상에 들어갔는데, 특히 기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우려해 CBDC의 소극적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CBDC 국제 지불 시스템 구축을 주도한 곳도 중국인데요. 중국은 최근 엠브리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각국 CBDC를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 달러 결제망을 대체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 밝혔는데, 이런 중국의 야심이 점점 숫자로 드러나고 있죠. 스위프트에 따르면 3월 위안화 비중은 4.7%로 지난해 같은 달 2.3%에 견져 2배 이상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16년 위안화를 특별 인출권을 구성하는 통화에 편입했고, 2020년 통화바스켓에서 위안화 비중을 종전 10.92에서 12.28로 조정했는데, 달러, 유로에 이은 3위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최근 금융시장의 중심지라 불리우는 월가를 향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런 막대한 중국 자본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세계 투자자의 기대감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막대한 중국 자본이 투입될 종목 중에서도 오늘은 비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체인은 2015년 중국의 써니로와 제이장이 공동으로 설립해 2016년 이더리움 기반으로 서비스하다 2018년 2월 2차 메인넷을 가진 플랫폼으로 변경되었으며, 파트너십으로 중국 정부의 유통, 패션, 식품 테크노는 물론 탄소 중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 이미 수많은 글로벌 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루이비통 모에서 파트너십을 맺은 후 진품 증명 플랫폼 아우라 플랫폼을 만들었고, BMW와 차량 데이터 위조 방지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비체인은 비체인과 비체인 토르 2개 토큰을 사용하고, 비체인 토르로 브랜드를 변경하여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초점을 전환했습니다. 그럼 비체인과 비체인 토르는 차이점이 없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비체인은 가상화폐인 동시에 블록체인 거래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도 사용되지만, 비체인 토르 토큰은 이더리움의 수수료와 비슷하게 네트워크 거래 비용에 사용됩니다. 이런 비체인과 EV연 자동차 대기업 테슬라의 파트너십 체결이 화제인데요. 사용자들은 이제 테슬라 전기차에서 전기차의 차지2원 앱을 활용할 수 있고, 테슬라에 탑재된 컴퓨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와 이동 거리를 모니터링하고 비체인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체인이 안정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주목해볼 만한 뉴스냐면 바이든이 중국 전기자동차 부분의 관세를 25%에서 4배 올렸는데 이 수치가 현실화된다면 사실 중국의 전기자동차 수출길이 막힐 거기에 빅체인을 활용 미국 내 전기자동차 부분의 관여에 수익을 창출할 거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뉴스로 경제학자 루카스는 빅체인은 2015년부터 광범위한 경험, 기업 평판 및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여 빅체인 토르 블록체인을 RWA, 즉 실물 연계자산 선도 분야의 최전선에 배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RWA, 즉 실물 연계자산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실물 자산의 가치와 직접 연동하는 가상자산인데요. 이 수단을 통하면 금이나 채권, 부동산 등은 물론 미술품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조각 투자와 비슷하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대표의 발언으로 큰 상승폭을 기록했던 RWA를 블랙록보다 무려 9개월 앞선 작년 6월부터 중국 금융기관 BOCI가 홍콩에 있는 고객을 상대로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자산을 출시했다는 거 잘 모르셨을 건데 이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향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RWA 시장에서의 중국은 어쩌면 미국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코인이면서 게다가 월가 기관들도 주목하고 있는 RWA까지 접목한 빅체인은 현재 주봉 저항선을 뚫어내고 가격 상승을 이뤄내는가 싶더니 또다시 앞선 매물대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이 가격대를 방어해주지 못한다면 19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특히나 더 위험해 보이는 건 최근 거래량이 많지 않아 이 종목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고 이 종목에 관한 소식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챙기셔야 할 것 같은 게 특별한 호재거리가 없는 이런 동전주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상장 적격성 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세 조정 위험이 크고 쓰임새가 적다는 지적을 받는 김치코인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일명 김치코인으로 불리우는 종목이나 빅체인처럼 이렇게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종목은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돌파했음에도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이젠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최근 검찰은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도 상장 비리와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 조사 중인 걸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수사가 본격화된다면 기존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가차없이 내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2021년에도 업비트에서 24개 종목이 상장 폐지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바람이 불고 나서야 상승장이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역대급 상승장이 오기 전 개정된 법을 빌미삼아 많은 종목들이 심판대에 오를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갖고 계신 종목 중에 거래량도 미미하면서 비트코인이 2번의 1억을 찍었을 때도 크게 변동성이 없다고 느끼셨다면 어쩌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하단 댓글란에 종목 상담 적어두시면 상세히 분석해서 올려드릴 테니 참고 삼아 투자하시면 되고요. 저는 멀지 않은 시간에 돈이 되는 다른 테마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레이더 홍혜인이었습니다.